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냐는 얘기 말이죠. 정말이지 만고의 논쟁거리죠.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느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불가능하지는 않다입니다. 사실 부부 사이도 친구 사이와 다름없죠. 부부 역시 서로 지켜야 할 선은 분명하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성 친구 간에도 거리만 잘 유지하고 지킨다면 충분히 친구가 될 수는 있다는 말이죠. 그럼 이 친구 사이에는 이성적인 끌림이 없냐? 그렇지 않는다는 게 답이겠죠. 이성적으로 끌림이 없다면 친구로서의 매력도 별로라는 얘기 아닌가요? 결국에 사람들은 다 이 섹스로 모든 논쟁을 귀결시킬 거예요. 결국엔 섹스를 했냐 안 했느냐죠. 했으면 아닌 거고 안 했으면 친구인 거고. 그쵸? 이 말이 참 웃기지 않나요? 그 여성분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섹스만 한 거면 용서가 되고 마음이 떠서 바람이 난 거면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하는 자체만으로도 불쾌하게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사람의 생각이 다양해요. 그쵸? 그런데 저는 사실 성격이 좀 괴팍해서 그런 게 용서가 안 된다고 하시는 그분의 남편이 외도를 좀 했으면 싶어지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 과연 정말 용서가 안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갈지도 궁금하고요. 참 사람들이 자기 일 아니라고 함부로 막 말을 합니다. 그 부부 사이에서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꾸역꾸역 사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 이야기가 참 새삼스럽지도 않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되나요? 저는 특히나 그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 분들은 남편이 외도를 해도 꾸역꾸역 참고 사는 걸 보면서 과연 무엇 때문에 같이 사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심지어는 어디 가서 애나 낳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봤고요. 참 이런 게 리얼한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참 이야기를 하고 보니 지저분해지죠. 이게 오늘날에 갑자기 생겨난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 지식은 지금처럼 누구나 배워서 그 누구나 눈이 밝아진 세상이 아니었죠. 각 지역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자기네 동네에서 어떤 관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법이고 진리였죠. 지금 이 시대에서도요, 그런 모습들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나라들이 꽤 있죠. 인도나 중동 같은 나라들 말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곳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말이죠. 자식을 돈에 팔기도 하고, 정말이지 지금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오만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한민국도 과거에는 마찬가지였어요. 베이비 부모가 태어나고 이 나라에 공교육이란 개념이 만들어져서 남녀 가리지 않고 의무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야 차츰차츰 의식들이 깨어나고 이 사회가 변하기 시작한 거지. 그 전까지는 지금 같은 이야기는 전혀 통하지 않았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답답하죠.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들이나 아들이 어쩌고 딸이 어쩌고 하는 이야기 들으면 참 무식한 소리나 한다고 대들거나 아니면 상대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또 한참 동안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분들의 말씀대로 작동을 했습니다. 남녀가 어디 같은 자리에 앉아서 얼굴을 까고 차를 마셔요. 80년대까지만 해도 남녀가 같이 있으면 그 안 좋은 소리를 들었고요.
또 같이 자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많았습니다. 뭐 학창시절, 어렸을 때 학창시절 때가 아니라면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디 있어요. 이런 문화도 다 90년대 들어서면서 그 TV에서 동창들 찾고 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이 방송도 90년대 이전까지는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선 같은 것들이 있었죠. 방송에서 막말을 하거나 무식한 소리 하면 정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비판받기도 일쑤였고요. 사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방송이 역대적으로 봤을 때 무한도전이에요. 리얼리티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 유행을 하면서 뭐 강호동이나 유재석 같은 친구들이 이 방송을 휩쓸고 또 거기에 뭐 하하, 박명수, 정준하 같은 친구들이 덩달아서 그 유명세를 타고 이 방송의 물을 다 흐려버렸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정말 어마무시한 꼰대인데 꼰대 맞아요. 저는 대한민국 예능 프로그램 1위가 무한도전이라는 사실이 솔직히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재수없다고 하겠지만 재미를 위해서 그 무식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무식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솔직한 거라고 둔갑시키면서 전 국민이 무식한 걸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게 바로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결과 요즘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문해력이 바닥이라고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를 다니면서 최소한의 것도 배우지 않고 예체능이나 특기로 거의 모든 아이들이 대학을 갈 수 있게 되니 대학을 나와서 국민들 수준이 높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렸죠. 저는 과연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대접을 받고 있는 건지 항상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정말 분에 넘치게 너무 많은 돈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쏠려버려서 연예인들에게 과도한 부를 줬다는 거죠. 도대체 배용준 같은 친구들이 이 세상에 한 일이 뭐가 그렇게 있다고 한때 드라마 몇 편 대박을 쳤다고 신비주의로 일평생을 먹고 살게 해주냐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정말 제 욕을 할 사람들 투성이라서 정말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잘 얘기하지 않는 건데 또 뭔 얘기를 하다 이야기가 이리로 튀었는지 아무튼 그래요.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벌어진 일련의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큰 불만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제 마음에 들 필요는 없지만 말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좀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향 평준화는 나라를 좀먹는 일이에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본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건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생긴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 결과보다도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더 관심이 갑니다. 어차피 이미 벌어진 일들은 되돌릴 수도 없고요. 없던 일이 되는 거는 아니라서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아요. 뭐 이것도 저의 사고 체계니까 뭐 어떻게 그게 되냐고 물어보시면 저도 딱히 뭐라고 답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저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궁금해한 결과일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인생 이야기 시리즈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도요, 다 하나의 정보일 뿐이지 답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이 이야기는 불과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인류의 실험이었을 뿐인 거죠.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저 우리들에게 주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사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 없다의 논쟁은 각자 자신들의 마음먹기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걸 이용해서 연막을 치고 자기들 입속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불편해지는 거죠. 남사친이다 여사친이다 해가면서 둘이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된다 안 된다 논쟁이 불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 자체가 소모적이고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알아서 사는 거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양다리 아니라 세 다리 네 다리 걸치고 사는 거고, 능력이 없으면 쫄쫄이 굶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넓은 세상에 내 인연이 없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내 인연은 있습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게 안 보이고 그게 만들어지지 않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인생 이야기 초반에 이미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인간으로 태어나는 일은 내 빚을 갚고 받아야 할 빚을 받고 서로의 빚을 주고받으면서 펼쳐지는 환경 속에서 내 영혼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다 내 빚을 갚고 받아야 할 빚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하는 일이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지도 않고 살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더 많겠어요? 아니면 쓰라린 연애도 해보고 이별의 아픔도 겪어보고 결혼해서 서로 같이 맞춰서 살아보기도 하고 실패도 해보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정말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겠어요? 답은 뻔하잖아요. 더 많은 경험이 더 많은 성장을 가져온다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힘들 수는 있겠지만 후회하지 않을 용기만 있다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사실 다 가능한 세상입니다. 그것도 내 맘대로 말이죠. 지금 우리들은 너무 생각의 틀에 갇혀 있어요. 뭔가 이상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들을 전부 껴맞춰 넣으려고 하고 있죠. 아이 100일 잔치나 돌잔치는 과거 100년 전에 아이의 생존율이 매우 낮을 때 그것도 양반집에서 아이의 생존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던 행위예요. 이런 집들을 이 광명천지에 집집마다 다 하고 있다고요. 정말 무식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아이를 낳고 100일 잔치니 돌잔치 같은 건 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어른들이 뭐라고 하기는 했죠. 그러면 제가 딱 명분을 갖다 댑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고 말이죠. 너도 나도 아이를 낳기만 하면 다 살아남는 시대에 나와 친하게 지내지도 않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여서 그 부둣돈 받아서 먹는 장사하냐고 말이죠. 저는 양심상 그런 짓 못하겠다고 했더니 다들 입을 쑥 닫고 가더라고요. 환갑잔치니 칠순잔치니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서 장례식도 똑같죠. 생전에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양반들 장례식장에 인사치레로 불러들이는 짓이나 쫓아다니는 짓이나 다 제가 볼 땐 허망하긴 매한가지입니다. 제가 그래도 그 30, 40대까지만 해도요, 친구들 문상은 그래도 꼭 찾아다녔어요. 우리들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래도 친구가 옆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잘 알고 있어서 말이죠. 그런데 이 50을 넘기고 나서는 평소 왕래가 없거나 또 부모님을 뵌 적이 없는 집은 일절 끊습니다. 이제는 니도 어른이 됐으니 내가 없어도 그 정도는 혼자서 치를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엔 그 장례 서비스가 정말 끝내줍니다. 돈만 조금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운고도 사람 사서 하면 다 되고요. 그 옛날에 농사 짓던 시절에 그 인력이 재산이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장례 문화도 좀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부조받는 이런 것들도 다 90년대에 만들어진 문화예요.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80년대까지만 해도 집에서 장례를 지내는 사람들 참 많았거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걸 보고 배워서 장례 문화도 아주 배려버렸지 말입니다. 그 집에서 음식 만들고 손님들 대접하고 이게 힘들고 싫은 거예요. 아이고, 또 이야기가 3000% 빠집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들 다 들어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고요. 모두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것들에 딴지를 걸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같이 명분 없는 빈짓거리로 보이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죠.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자유롭기는커녕 남들 하는 거 따라하느라 내 가랭이 찢어지는 짓들을 정말 힘겹게 하고 살아가고 있죠.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행복해질 수도 없는 방법들인데 남들이 욕을 할까봐 남들이 하니까 하고 삽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죠. 연애도 결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법칙이란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냥 밥상 하나 놓고 월세방에서, 그땐 사글세방이라고 그랬죠. 사월세방 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냥 젓가락 놓고 숟가락 놓고 같이 사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결혼식,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왜 방법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힘들다면서요. 결혼해서 집 구하는 것도 어렵고 뭐 하는 것도 어렵고. 아니, 둘이 힘든 사람들끼리 만나서 같이 살면서 하나씩 만들어가고 하나씩 이루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나이 50, 60 돼서 겨우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어린 나이부터 다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언제 연애를 해야 하느냐, 또 언제 결혼을 해야 하느냐 같은 것도 정해진 룰이 없어요. 언젠가 누군가 저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상적인 배우자냐고. 제가 그랬죠. 너 좋은 사람, 너에게 필요로 한 사람, 또 그 사람에게 네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따져보고 선택하면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면 내가 좋은 사람, 또 내가 필요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따져보고 알아야겠죠. 이건 뭐 각자 달라서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좋은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표준을 정해놓고 그 규격을 말하고 있어요. 대학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집안은 어느 정도 살아야 하고, 인물은 어느 정도 돼야 하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게 전부 다 그 베이비 부모들이 만든 논리들이에요. 이래서 제가 그 베이비 부모들 욕을 하는 거고요. 아주 세상을 다 배려버렸지 말입니다. 지들 인생도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는 것들이 니들 인생이나 똑바로 살고 아는 척을 하든지 말든지 싶은 거예요. 자기네들 인생도 개판을 쳐놔갖고 정말 앞날이 깝깝한 사람들이 뭘 안다고 오만참견 다 하면서 온갖 잘난 척 다 하고 앉아있는지 말입니다. 어른이 돼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이야기도 못 해주는 주제들이 말입니다. 지들도 행복하지 않은 것들이 누구의 행복을 말아먹으려고 그런 소리들을 하는지 말이죠. 정말이지 이런 개소리들에는 과감하게 대항하세요. 우리는 어떻게든 미래를 살아내야 합니다. 힘든 세상에 혼자서 버티는 건 더 힘들어요. 지금은 젊으니까 좀 괜찮을 것 같죠. 나이 들면 들수록 점점 더 힘들어져요. 힘들 때 옆에 사람이 하나 있는 게 얼마나 든든한데. 아이고 참. 이 베이비 부모 저 사람들이 다 망쳐놨다고 저 사람들 탓해서도 안 돼요. 이제라도 정말 제대로 된 올바른 소리들을 좀 하자고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우리 인간들이
이 미래를 어떻게 안다고 대학 나오고 집안에 돈이 얼마 있고 얼굴은 어떻고 하는 걸 기준으로 미래를 선택하냐는 거죠. 미친 짓이에요, 이건. 돈은요, 지킬 능력이 없으면 언제든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요, 자기 실력이 없으면 이 사회에서 쓰여지질 않고요. 대기업을 다니던 아이가 단체 생활을 못 견뎌서 때려칠 수도 있고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사람의 한 부분을 보여줄 뿐이지 그 사람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자단 직업 가진 가정에서 오히려 가정폭력이 많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전부 다 포장지예요. 겉껍데기. 사람은 그런 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착실하게 내공을 쌓으면서 살면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만 잘 들어봐도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미래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그걸 캐치할 수 있는 실력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죠. 그럴 실력이 없다는 건 나도 별로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가격표를 쳐다보고 물건을 고르죠. 그 넷대루를 보고 사람을 고르고요. 내가 등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겠다고요? 아이고, 누구 인생을 조져 놓으려고요? 절대 되지 않아요. 보는 족족, 뽑는 족족 나는 꽝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제발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래야 고생을 안 합니다. 좋은 거 고르려다 분에 넘치는 사람 만나면 결국엔 헤어지고요. 인생 좋은 시절 다 보내고요. 그 대가는 톡톡히 치릅니다. 연예인들 못 보셨나요? 재벌가의 시집 갔다가 못 견디고 이혼해서 다시 연예인 활동하는. 아이고, 그렇다고 아무나 막 만나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발 좀 만나서 차분하게 대화를 나눠보라는 말입니다.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좀 만들고요. 저희 인생학교 듣기훈련 프로젝트를 하면 내 귀가 열립니다. 내 귀가 열리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연애를 하려고 하면 제발 연애하기 전에 이 훈련부터 좀 받으세요. 내가 관심이 생기는 사람, 그 사람이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파악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덥석 사귀자고 하는 게 더 황당한 일 아닌가요? 그리고 제발 좀 잘 보이려고 포장 좀 하지 말고요. 잔뜩 포장해서 잘 보여봤자 그런 식으로 만나면 결국에는 깨지게 됩니다. 이건 100%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이지 엄청난 에너지 낭비예요. 시간 낭비고. 내 인생 허비해가면서 헛발질이나 하는 연애질 하다가 나중에 내 인생 낭비한 대가를 또 치러야 합니다. 내일은 그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오늘도 이야기가 너무 3000% 빠져서 길어졌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